자, 1번을 볼까요? 이온 결합을 봤더니 여러분들 빨리 미출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말미에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미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 하죠. 여러분들 금속 원소의 정의가 뭐예요? 전자를 읽기 쉬운 원소. 그래서 전자 읽기 쉬운이 바로 금속 원소의 이 내용으로 이렇게 앞에 부연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 읽기 쉬운 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랍니까? 이온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죠. 이온 에너지 작으면 전자 읽기 쉽죠. 거꾸로 남의 전자를 얻기 쉬운 거는 데이터적으로 말하면 뭐가 크다 합니까? 전자 친화도가 크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 친화도가 커서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소예요. 그렇게 해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 인력이죠. 그렇게 결합을 하더라. 이게 이온 결합의 가장 심플한 형태예요. 여러분들 양이온이 금속 양이온, 음이온이 비금속 음이온 원자 한 개짜리. 그것들끼리 결합하는 게 가장 심플한 형태인데 그거 말고도 이온 결합은 많죠. 단백질 구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단백질 구조에 이 말미를 보니까 이게 카르복시나 음이온으로 끝나요. 또 이 끝을 보니까 또 어때요? 암모늄 이온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이 암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음이온은 비금속으로만 구성된 것 같은데 양이온이 금속 원자예요. 금속이 없어요. 없죠. 비금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도 양이온이 있죠. 이 하여튼 플러스와 마이너스면은 무조건 다 이온이에요. 이온 간의 정전 인력을 우리는 다 뭐라 합니까? 이온 결합이죠. 이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이온 결합력이 약해요. Na 플러스와 음이온 간, Cl 마이너스 간에 딱 이온 결합할 때는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심 간의 거리가 가깝죠. 그런데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은요, 중심 간, 플러스의 중심하고 마이너스의 중심 간의 거리가 멀어요. 왜 멀 수밖에 없느냐? 카르복시산 음이온은 우리가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전체가 마이너스 1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암모늄 이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플러스가 수소예요. N이 플러스예요. N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하고 이 플러스가 외접하려고 해도 수소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어때요? 거리가 멀어요. 수소는 이미 자기가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다 채워졌죠. 따라서 반발력 때문에 멀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중심 간 거리가 뭐니까 인력이 작정해서 이온 결합이 항상 인력이 강한 게 아니고 인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보다 약하다. 틀린 말이에요. 요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보다 더 강한데 요 이온 결합은 구조적으로 보니까 공유 결합보다 약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왜 이 화학 결합은 강하고 분자 결합은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으면은 이온 결합의 어떤 경우는 공유 결합보다도 더 강한데 어떤 경우는 공유 결합보다도 약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NaCl에 이온 결합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봅시다. 작은 게 Na 플러스고요. 큰 게 염화 이온이에요. Na 플러스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가 모두 염화 이온. 그 다음에 또 염화 이온을 봤더니 염화 이온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가 모두 뭡니까? Na 플러스 이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차원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마치 4개밖에 안 둘러싼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바로 밑에 보니까 여기 Na 플러스 주위에 염화 이온이 잘 보세요. 염화 이온이 4개가 평면사각형이죠. 촉방향으로 있죠. 무슨 구조랍니까? 팔면체 구조로 둘러싸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염화 이온 주위에 Na 플러스가 평면사각형 그리고 촉방향으로 팔면체 구조로 6개가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요. 배위하고 있다라고. 이때 배위라는 것은 배위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러싼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한자 용어가 배위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플한 형태의 원자 한 개짜리 양이온과 원자 한 개짜리 음이온들은요. 저런 식으로 서로서로 아주 많이씩 둘러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해요. 비금속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서로 자기 전자는 강하게 끌어당기고 남의 전자도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자를 뺏기려고 안 하죠. 뺏기려고 안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홀 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자기 전자는 움켜쥐고 남의 전자 끌어당기고 얘도 어때요? 자기 전자가 움켜쥐고 남의 전자 끌어당기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서로서로 가까워졌죠. 가까워지고 나서 보니까 이 전자가 양쪽 핵을 끌어당긴 형태의 결합이 되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 2개가 결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전자 안 뺏기면서 남의 전자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홀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끼리 겹침에 의해서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할 수
수밖에 없겠죠. 공유 결합은요,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분자량이 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주기율표가 나타나는데, 이 주기율표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1기압 25도의 상태, 화학에서 말하는 표준 상태죠. 화학에서 STP라고 하면은 이것은 1기압 몇 도씨입니까? 0도씨예요. 근데 이 0도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한 온도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지금 0도씨에서 수업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결국 실험 학문인데, 실험실에서 0도씨에서 실험하면은요, 그 대학원생을 다 도망가고, 교수가 실험하는데, 교수도 어때요? 실험 포기하고 집에 가버릴 거예요. 그럼 아무도 실험 안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실험하기 좋은 온도 몇 도입니까? 25도시죠. 이제 이게 표준 온도인데, 이 표준 상태 조건, 표준 상태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자, 여러분, 호돈수 물질이 무슨 말이에요? 호돈수 물질이라는 것은 이 실험실의 조건이 아니에요. 실험실 조건이 아니고, 실험실에서는 산소 분자도 있고 수분도 있잖아요. 그거 다 제거해야 돼요. 산소 분자나 수분은 다른 물질하고 반응할 수 있거든요. 다 제거하고 완전히 초진공 상태예요. 그 안에 그 물질만, 딱 그 원소만 집어넣으면은 그 물질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러니까 그 안에 플로르만 집어넣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수분하고 반응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산소하고 반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로르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F2 기체로 존재하죠. Cl은 Cl2 기체로 존재하죠. 브롬을 집어넣으면 브롬끼리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 액체로 존재하죠. 요오드만 집어넣으면은 요오드 이원자 분자, 고체. 그리고 이것들도 마찬가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죠. 그래서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이원자로 존재하는 7가지는 여러분들 암기사항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알고 있어요? 고딩어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배위 결합과 금속 결합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설명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배위 결합을 봤더니, 배위 결합은 이렇게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지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나요? 예,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요. 전자가 두 개 모두 존재하는 오비탈과 전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빈 오비탈 간의 겹침, 이런 배위 결합도 존재할 수가 있답니다. 예, 그거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은요, 착이온이라고 하죠. 나중에 15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매핑 일반학의 단원의 이 번호가 뭐에 따라갔는지 아시죠? 일반학 총론 교재를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총론 교재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위 결합을 봤더니 이렇게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속 원소의 양이온 또는 중성 원자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어요. 금속 원소의 양이온 또는 중성 원자와 비금속끼리 결합했을 때 이 배위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15장에서 착물이라고 배웠죠. 착물은 영어로 하면 컴플렉스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영가 아니죠? 영가가 아닌 걸 모두 뭐라고 한다고 있어요? 이온이죠. 그래서 착물 중에 이온이면은 착이온. 그리고 또 중성 상태가 됐죠. 그럼 뭐라 하면 될까요? 착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착물들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배위 결합에서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요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붕소하고 이 질소의 비공유 인자성 결합하는 거 이미 제가 저기서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죠. 산소 H2O의 O가 비공유 인자성을 H 플러스한테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배위 결합에서 히드로늄 이온. 암모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암모니아의 질소가 비공유 인자성을 수소 이온 비어 있죠. 전자 두 개 모두 존재하는 오비탈과 빈 오비탈이에요. 그렇게 겹치면서 배위 결합을 해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더라.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학 결합에서 금속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금속 결합을 앞에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요, 금속 원자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었죠. 이때 자유전자의 정의가 뭘까 한번 봅시다. 자유전자라고 했을 때 NA와 같은 알칼리 금속은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자, 11번 원소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예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몇 개입니까? 8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1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이 전자가 원자가 전자인데, NA라고 하는 소디움 원자끼리 금속 결합할 때 이 원자가 전자를 뭐라 합니까?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자유전자라는데, 질문! NA가 Cl과 이온 결합할 때 이 전자 뺏기잖아요. 자유전자라고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냥 이게 뺏기는 전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 할 때 원자가 전자를 자유전자를 합니까? 예, 금속 결합할 때.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가 금속 결합할 때 그 원자가 전자를 뭐라고 하더라?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개념이 확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개념이 확대가 되느냐? 구리라고 하는 원소를 딱 봤더니 구리라고 하는 원소는요, 이 전자 배치가 18번째까지는 아르곤과 똑같죠? 그리고서 4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입니까? 1개가 존재해요. 3d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10개가 존재하죠.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인데 원자가의 정의는요, 주양자수가 가장 큰 거예요. 이거는 주양자수가 얼마짜리? 3이죠. 이거는 주양자수가 얼마예요? 4죠. 따라서 원자가 전자는 11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1개예요. 그래서 4주기 전위금속 원소는 주양자수가 가장 큰 거를 항상 기준으로 원자가 전자를 하기 때문에 1개 또는 몇 개라고요? 2개죠. 24번 크롬과 29번 구리는 1개고 나머지 4주기 전위금속 원소는 2개인데 원자가 전자 1개예요. 그렇지만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은 n의 준위가 비슷해서 이 오비탈도 결합에 관여하지만 이 오비탈의 전자도 어때요? 결합에 관여하죠. 그래서 전위금속 원소까지를 포함하면은 4주기 전위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4s 오비탈에 있는 원자가 전자하고 3d 오비탈 전자까지도 뭐가 되더라고요? 자유전자가 되더라. 자, 무슨 결합할 때? 금속 결합할 때.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자, 전위금속 원자 해봅시다. 시작. 전위금속 원자는 ns 오비탈. 4주기면은 무슨 오비탈이에요? 4s죠. 4주기면은 무슨 d 오비탈? 3d죠. 그래서 그것과 n-1d예요. 하여튼 ns보다 n-1d로 d 오비탈이 주양자수 1개 적죠. 오비탈 전자까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자유전자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나 전원전자가 모두 자유전자가 아니고 반드시 무슨 결합에 관여할 때? 금속 결합에 관여할 때 그걸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유전자를 바다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 여기 구리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이 모두 금속 결합에 관여하는데 4s 오비탈이 여러분들 구형으로 생긴 거 알죠? S가 스피어예요. 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S라고 하는 용어가 적혀있는데 3d 오비탈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래서 dxy 오비탈, 그리고 dyz 오비탈, 그리고 dzx 오비탈,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dz제곱 오비탈. 머리가 그냥 뺑뺑 돌아가죠. d 오비탈 5개를 모두 다 합치면 무슨 형태가 나옵니까? 구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4s 오비탈뿐만 아니라 3d 오비탈 5 정도까지 다 있는데 4s 오비탈 전자 몇 개? 1개. 3d 오비탈의 전자 총 몇 개예요? 10개가 있죠. 요 전자들이 전부 자유전자를 될 수 있고 요 전자들이 어때요? 자기 주위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핵이든지 자기 주위에 있는 핵들과 인력이 작아요. 인력이 작아하면서 전자가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이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이쪽에 더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싹 걸려가서 요 주위에 또 존재하다가 또 여기서 자기 주위에 있는 핵하고 인력이 작아하다가 순간적으로 또 이쪽에 더 가까워가지고 더 가까우면 하여튼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주위를 또 맴돌다가 또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 자기 주위에 있는 핵들과 인력이 작용하다가 이번에 또 이쪽에 순간적으로 가까우면 이쪽으로 가죠. 근데 전자가 몇 개예요? 11개. 얘 전자 11개도 뺑뺑뺑 돌아다니고, 얘 전자 11개도 뺑뺑뺑 돌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구 돌아다니죠. 이게 봤더니, 오비탈이 어떻게 되냐면은,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겹쳐 있어요. 이 오비탈이 있으면은 거기는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비탈이 연속적인 광범위하게 겹치는 이 공간은 자유전자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유전자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전자바다. 원래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개념이 와닿지 않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논리대로 자유전자바다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죠. 사전에 없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전자바다는 금속 결합하는 금속 원자들의 크고 광범위한 오비탈이 어떻다고요? 연속적으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겹침이 되어 있는 그 가상의 공간. 그거를 우리가 자유전자바다라고 하고, 따라서 구리가 전기전도도 매우 높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이렇게 딱 도입했을 때 마이너스 그에서 전자가 딱 들어와서 이 전자가 어때요? 오비탈 겹침이 있으니까 마음껏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왜?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구리가 열도 잘 전달하죠. 여기 열원을 딱 가까이 되면 이 전자가 어떻게 돼요? 전자가 그 열원을 받아가지고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마음껏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열도 잘 전달해요. 그래서 금속이 전기 전도도 높고 열 전도도 높은 건 그것 때문인데,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전기 전도도의 측면이든 열 전도도의 측면이든 이 전자가 끝까지 가요? 아니죠. 이 전자가 가다가 다른 전자한테 충돌하면서 전달. 그러면 이 전자가 또 어때요? 다른 전자한테 전달. 또 전달. 이 전달하는 속도가 무슨 속도예요? 재밌게도 빛의 속도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전달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십시오. 잠시 후에 2장 화학식과 균형화학 반응식, 그리고 3장, 4장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